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데리TV의 쩐데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괜찮은 흐름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지난주가 상당히 좀 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이번 주 초까지도 힘들었지만 수목금 월화수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굉장히 좀 흐름이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스닥도 쌍바닥을 만드는 듯 하다가 한 번 더 밀고 나서 지금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어요. 다행입니다. 굉장히 다행이라는 좀 생각이 들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22평선을 돌파하면서 안착해준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부터는 좀 추세 상승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이 흐름이 좀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6월이 되면서는 상대적으로 좀 시장이 괜찮은 흐름을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최소한 1000포인트 코스닥, 3200포인트 코스피, 이 두 가지의 수치만 기록하면서 그것을 돌파하면서 시장이 상승을 할 때에 어떤 주체가 들어와서 사모으고 또 들어 올렸느냐에 집중하면서 본다면 상대적으로는 예측하기 좀 쉬운 시장이 아니겠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디어 22평선을 뚫고 그 윗구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더 고무적인 부분은 보시면 이런 이 코스피의 이 상승에 있어서, 이 코스피의 지금 이런 상승들에 있어서 오늘의 이 양봉을 만들어낸 것, 22평선을 뚫어준 이 지수 상승의 그 메인 주체는 기관, 외국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7,371억 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1,447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개인은 오늘 코스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이 아마도 꽤 많이 반등을 했을 겁니다. 더 빠질 것이라는 우려감에 개인은 반대로 팔아버리고 있죠. 이 중요한 자리에서 3200포인트를 목전에 둔 이 중요한 자리에서 개인이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점이 저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부분이구나 라고 반대로 좀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3중 바닥을 만들어 놓고 내리 4양봉, 4번의 양봉으로 20평선 돌파하는 캔들이 나왔다. 그런데 그게 개인들만 산 것이 아니라 개인과 이 기관의 합작품이었다. 물론 기관이 더 적게 샀습니다만,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다가올 6월 시장, 물론 5월 31일 하루 남았지만요, 6월 시장은 3200포인트와 1000포인트의 돌파 시도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긍정의 힘을 가지고 기다리신 만큼 보상을 받으실 수 있는 좀 6월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는요, 요즘 시장에서 아주 뜨겁게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방미를 하시고 나서 여러가지 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삼성 바이오로직스 백신 관련된 좋은 낭보를 들고 오셨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 CEPI라는 미국 워싱턴 대학 항원 디자인 연구소에서 어찌됐건 2천억 달러를 이렇게, 그죠? 이 CEPI에서 추가 지원받는다고 밝혔죠. 보면 어찌됐건 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같이 함께 공동 개발한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계속 회자가 되고 있고, 물론 내년에 대한 이슈긴 하겠습니다만요. SK바이오사이언스도 어쨌든 향후에 오로지 사업군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백신에 대한 또 위탁 생산, 개발 생산에 대한 그런 이슈에 대한 기대감만 놓고 본다면 저는 흐름을 괜찮게 가져가고도 남는 회사라고는 보는데,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있죠. 코스피 200 이제 종목 변경이 있습니다. 6월 11일로 알고 있고요. 그 6월 11일이 되기 전까지의 이 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가 저는 더 궁금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6월 11일까지 영업일로 보면 월요일 하루 남았고, 6월달은 휴일이 없기 때문에, 현충일이 이제 주말이다 보니까요, 거의 뭐 영업일 수로 보면 한 10일 꽉 채운 10일, 9일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매동만 보면 흠잡을 데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이렇게 사직기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공매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시작된 시점 5월 3일부터 약 2, 3주간 시장을 많이 흔들고 개별 종목별로 많이 공매도 때문에 못 간 종목들도 있고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좀 지수도 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공매도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또 코로나에 대한 어떤 이슈들, 갑작스럽게도 대만 지수하고 또 커플링하면서 움직이는 우리 지수,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주간이 되면서 5월 한 달은 이 공매도를 직접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종목들 위주로 당하면서 내성이 좀 생기진 않았을까. 실제로 이제 중요하게 지금 반등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 곧 벌어진다면, 그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런 상승장에서는 공매도가 좀 사그러들 수밖에 없는 움직임을 가져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6월 11일 편입이 되는데 외국인은 계속 담고 있고,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공매도가 된다라고 해서 이게 다 그냥 물량들로 나온다?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좀 뭔가 너무 공매도 된다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수급이, 외국인 수급이 다 나오면서 혹은 기관에서 매도를 치면서 간다라고 하기에는, 만에 하나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개별 종목의 이슈가 있다면 뭐 한편으로는 걱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뚜껑 열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음봉 뒤에 어쨌든 물량을 소화하는 윗꼬리단 도지, 뭐 이런 흐름이 나왔어요. 물론 매도의 힘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만 오늘 매도의 주체는 개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개인의 매도를 외국인이 좀 잡아놓고 갔기 때문에 이제 상승으로 틀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소화하는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결국에는 이 상승하는,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17만원이라는 이 라인을 돌파할 때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해도 개인들은 털 수밖에 없거든요. 더 못 가고 밀릴까봐. 근데 오히려 그걸 더 담고 외국인이 끌어올려서 간다면 그거는 정말 강한 상승을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반대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케미칼 한번 볼게요. 케미칼은 오늘 4% 상승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참 양봉, 뭐 아주 장대는 아니지만요, 그래도 단봉 2개 양봉이 나왔어요. 보시면 이렇게 음봉 하나 나오고 나서 2개가 아니네요, 그죠? 어제는 음봉이 나왔으니까요. 양봉은 나오고 지금 이제 22평선을 목전에 둔 상태에서 마감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걸 뚫어내야 22평선을 돌파를 해야, 그래야 추세적인 상승에 힘이라도 보탤 수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울러서 오늘의 상승의 주체 중에서 개인이 200억 정도 매도를 하고 외국인이 오랜만에 200억 순매수했습니다. 5억 6,500만원 순매수를 했습니다. 200억 가까이 순매수한 게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거의 없습니다. 지금 한 3개월 동안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금액이다. 굉장히 좀 추세의 상승을 이끌어내면서 지수가 반등하면서 하단에서 케미칼도 반등이 나오는, 이게 좀 시그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개인적인 좀 생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SK케미칼을 보면 5월 26일 가장 최근에 나온 SK 컴퍼니 애널리시스, 그러니까 이제 SK증권에서 애널리스트 이달미 씨께서 올리신 이 레포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찌됐건 뭐 목표가는 38만원으로 조금 하향을 하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회사, 그죠? SK케미칼의 자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그죠? 그리고 뭐 디스커버리로 따지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손자회사죠.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자회사가 어찌됐건 상장을 하면서 가치가 새롭게 좀 선정이 돼서 하향을 했다라는 언급이 있고요. 사실은 이제 케미칼 하면 원래는 이제 화학 관련된 그 재료들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게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결부가 되다 보니까 자회사와 모회사 관계로 굉장히 너무나 바이오 쪽으로만 이렇게 좀 시선이 좀 집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집중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케미칼 뭐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코폴리 사업에 집중할 예정이다라고 언급이 좀 돼 있고요. 뭐 아주 디테일하게는 뭐랄까요,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사실 뭐 화학 관련된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좀 알고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건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요한 부분이 이거 같습니다. 저는 7월 가동 이후에 올 하반기부터는 코폴리 사업부가 동사 SK케미칼의 성장 드라이브 역할을 할 전망이다. 최근 플라스틱을 분배하는 원료를 새롭게 이걸 제가 한번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기 위해서 이거 해볼게요. 여기 같아요. 중요한 건 저는요. 최근에는 플라스틱을 분해한 원료로 새롭게 재활용하는 케미칼 리사이클 방식 코폴리에 적용되고 있는 추세다. 동사는 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서 올해 하반기부터 상용화가 가능하다. 요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 워낙 그 환경에 대한 이슈가 대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 케미칼 쪽에 요런 이슈들을 잘 정말 받을 수 있는 재료들을 만들고 또 공급하고 한다면 굉장히 좀 뭐랄까요,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회사의 어떤 성장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얼핏 봤을 때는 뭐 디테일하게 제가 뎁스 있게 들어가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요런 어떤 흐름에 나오는 요런 부분들이, 그죠? 플라스틱 분해 원료는 새롭게 재활용한 이런 것들을 가져온 이런 부분들이 제 생각에는 이 현재 2021년 하반기에서부터 뭐 한 추후에 벌어질 전 세계적인 이슈에 부합하는 그런 좀 재료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한번 되짚고 가고 싶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언급도 좀 나와 있는데요. 뭐 워낙 다 잘 아시잖아요. 다 잘 아시고 하기 때문에 노바백스가 올해 연간으로 CMO와 라이센싱 제품 두 가지가 생산될 예정인데 하반기 생산 물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 부분도 사실은 SK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이슈도 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케미칼을 목표가를 그 애널리스트 분은 38만원에 뒀단 말입니다. 38만원 정도. 물론 뭐 여러가지 분석을 하셨겠지만 차트상으로 보면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5만원 정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주어지고 시장에 반등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온다면 지금 이 구간은 바닥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전히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 그게 이번 양봉과 22평선 돌파의 시도 302평선 언더에서 나오는 그런 이 흐름을 좀 변화시키는 캔들의 흐름이 좀 나온다면 저는 충분히 좀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뭐 이렇게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더 지켜볼 충분한 가치가 있는 회사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보면 이제 디스커버리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디스커버리는 시장에 상당히 좀 소외가 돼 있어요. 근데 케미칼이 움직인다면 디스커버리도 조금은 커플링하면서 움직일 가능성은 크다고 보고 있고요.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져갈 것이냐 참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지주회사로서 뭐 케미칼이 아무리 세게 가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그 회사가 상당 부분 주가에 이미 다 반영을 그 회사 자체에서 반영을 해버리면 사실은 이 모회사, 뭐 지주회사 이런 회사들은 조금 주가에 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같이 상승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흐름이 좀 이렇게 좋지는 않고 완전 역별 상태로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역별 상태에서 놓여지는 상황에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떤 모멘텀이든 붙어주면 강하게, 왜냐면 물량들을 너무 많이 지금 다 뭐랄까요, 그 쭉쭉쭉 빼면서 지금 이미 뭐 정말 진성 그 주주분들 아니시면 개인들은 남아있기 어려울 정도로 긴 기간 동안 빼버렸기 때문에 이제 이런 흐름에서의 반등은 일시적인 어떤 반등은 나와주진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과연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세게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어려운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이제 기관들이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고무적인 생각이 듭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좀 들어오고 있고요. 이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아마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이 외국인을 통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거의 뭐 이 수량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계속 나오곤 있기 때문에요. 해서 디스커버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고,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는지 계속 좀 리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각각의 모멘텀이 뭔가 SK 바이오사이언스든 케미칼이든 뭔가 그 자기 개별만의 어떤 그런 사업권을 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갈 수가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에는 그럴 수 있는 어떤 디스커버리 자체만의 사업군이 좀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흐름을 들고 가면 충분히 10만원도 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워낙 자회사들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지금 흐름이 좋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이슈가 붙어주면서 강하게 간다라거나, 아니면 다시금 이 6만원에서 7만원의 박스권으로 다시 간다거나, 아니면 6만원에서 7만원이 박스권을 뭔가 돌파하는 강한 뭔가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나올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렵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등을 하면 상당 부분은 다시 이 57,000원 이상 6만원까지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워낙 시장이 많이 눌려 있었고, 또 3200포인트를 돌파해서 코스피가 쭉쭉쭉 뻗어나간다면 물론 뭐 수급이 분산돼서 들어갈 수도 있고 한 섹터와 한 업종에 갈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안정적인 종목에도 조금씩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감안했을 때 바이오사이언스, 케미칼, 디스커버리 순으로 주가의 반등이 서서히 이루어질 것이고, 특히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폴리 사업에 집중한다라는 그 드라이브가 과연 이 시대의 흐름에 맞는 부분인지, 그게 또 맞아 들어간다면 충분히 좀 더 시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지켜볼 만한 자리다.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건 주식이 저렴한 게, 싸게 사는 게, 어떤 주식이든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저렴하게 눌렸을 때 사는 게 제일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게 뭐 소위 말하는 모든 투자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부동산도 코인도 주식도 좋은 것들을 저렴하게 먼저 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물리신 분들은 힘드시겠지만 지금 좀 여유있게 현금을 들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케미칼이건 디스커버리건 두 종목은 상당히 많이 눌렸기 때문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어쨌든 그런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많이 좀 뭐 이번 주 스트레스 받으셨겠지만 힘내시고, 그게 또 그런 게 쌓이고 쌓이면 또 실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기존 유한타 증권 쓰시는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쩐대리 TV와의 제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588-2600으로 콜센터로 전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제휴 변경 등록 좀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되시면 이런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이런 전문 분석이라든지, 그죠? 차트를 제휴 컨텐츠 등록하신 분들이 하나 사용할 수가 있어요. 보면 이 유한타증권은 제휴 전문가라고 되어 있는 이런 탭이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등록하셔서 쩐데리TV와 제휴를 하시면 그 트레인이라고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놓은 화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시장 분석과 전문 분석 차트, 이 전문 분석 차트 2를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매매하시거나 한번 지켜보시고 장 마감 후에 보시는 데 편하실 거예요. 한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사용하시면서 하실 수 있도록 제휴 등록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